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을까요? 물론 자료를 검색해보면 대영 제국이 가장 거대한 제국이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영 제국 못지않게 거대했던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은 19세기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항해술까지 발달한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제국이고, 몽골 제국은 12세기에 기원을 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몽골 제국의 영토 규모는 대영 제국을 능가한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동쪽으로는 중국 동부, 한반도에서 서쪽으로는 동유럽까지 아우르는 아주 광대한 지역을 이어주면서 동서문화가 교류를 하고 융합을 하고, 그러면서 서양인들은 동양의 존재를, 동양인들은 서양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게 만든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준 그런 제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군대는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전투를 하면은 사실상 백전백승에 가까운 정말로 전설적일 정도로 강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은 그저 싸움만 잘하는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몽골 제국은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제도, 행정제도, 군사제도 등등을 완비를 했고, 이런 것들은 몽골 제국의 침입을 받았던 또는 정복을 당했던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의 역참제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은 몽골 제국의 역참제에 기원을 두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몽골 제국은 굉장히 부강했고 부유했고 심지어 치안까지도 안전했다고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은 12세기에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지만 불과 100년에서 150년밖에는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은 그렇게 몰락한 뒤에는 두 번 다시 세계 제국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 몽골 제국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 한나라 시대의 흉노족이라든지 로마사를 바꾸었던 훈족, 동로마 제국을 위협했던 페체네그족 같은 기마 유목민들은 농경 문화권의 대제국조차도 압도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문명 세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예를 들면 한나라 같은 제국조차도 일종의 속국처럼 공물을 뜯어내는 그런 적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마 유목민들이 세운 거대한 제국들은 전성기가 지나버리면 급속하게 몰락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훈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아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몽골 제국을 비롯해서 기마 유목민이 세운 제국들은 왜 이렇게 단명을 한 걸까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기마 유목민들의 땅이었던 유라시아 스텝의 지리적 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스텝이라는 말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블라디미르 쾌펜이 건조기후의 한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스텝 기후의 특징은 연평균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사이입니다. 이 정도 강수량으로는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사막보다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초원이 넓게 펼쳐진 현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명을 만들까요? 바로 유목민 문화입니다. 스텝지대에서 초원이 자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목 생활이라 그러는 것은 단순히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스텝지대 같으면은 초원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척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방목을 하거나 목장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풀의 밀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말을 타고 다니면은 덩치가 큰 가축들의 무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몰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목이라 그러는 것은 이 농경 사회에 비해 가지고 아무래도 야생하고 가까운 그런 삶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식동물들한테 가축을 뺏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말타기, 그러니까 말 위에서 이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쓰는 그런 이제 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마 유목민들은 타고난 기병 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경민 제국에서도 당연히 그 정예 기병을 육성을 하겠지만은 애초에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말타기를 하고 기마 무술을 하던 사람들하고 기마술이라든지 기마 무술의 수준이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다가 전근대 시대, 특히 화약 무기가 나오기 전에는 보병으로 기병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마 무술은 특히 골칫거리였었는데요. 왜 골칫거리였냐 하면은 그 긴 사정거리, 뛰어난 기동성이 결합된 겁니다. 기마 유목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절묘하게 말을 타고 와서 화살비를 퍼부으면은 농경 국가의 군대는 기마 민족들의 어떤 군기병 전술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국을 만들었지만은 이 세계 제국은 불과 100년에서 150년 만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운명은 몽골 제국뿐만이 아니고 기마 유목민들이 세운 다른 제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훈족의 아틸라 제국은 아틸라 대왕이 죽고 나서는 흔적조차 안 남을 정도로 몰락해버립니다. 흉노 같은 경우에도 한무제에 의해 가지고 분열하고 서쪽으로 쫓겨나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적어도 문화 수준이 떨어져서 오래 못 갔다, 이런 식의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마 유목민들도 상당히 세련된 수준의 어떤 문화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몽골 제국을 비롯해서 기마 유목민들의 제국은 전성기가 끝나면은 왜 그렇게 빠르게 몰락을 했을까요? 이런 문제는 기마 유목민들한테 강력한 군대를 선사했던 유라시아 스텝지대의 어떤 환경적인 인구지리학적인 측면하고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스텝지대와 농경지 어느 쪽이 더 인구 부양력이 높을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유목 생활은 인구 부양력 측면에서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목축업과 유목, 이 경우도 농경 문화권의 목축업이 훨씬 인구 부양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다. 반면에 농경민들의 목축 행위는 예를 들어 목장이라든지 가축 우리를 만들면은 그곳에서 계속 정착을 하면서 가축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텝 같은 경우에는 초원이 형성은 되지만은 강수량이 낮기 때문에 풀의 밀도 같은 것들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마 유목민들은 전통적으로 농경민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구가 적었습니다. 아틸라 제국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에조차 인구가 30만, 40만 정도였습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마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이, 그리고 일부 노약자를 제외하면은 구성원 전원이 기마 전사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목민들은 경제구조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유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이 전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그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도 최전성기의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 정도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영토 규모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나아가서 피정복민들을 몽골화 시키기에는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 제국 같은 거대한 유목민 제국은 전성기 때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갔지만은 전성기가 지나고 나니까 쇠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배층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통치라든지 피정복민을 몽골 문화, 유목민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도 이 거대한 제국을 완전히 몽골화 시키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몽골 제국은 14세기 무렵이 되면 사실상 해체가 되고 그 몽골인들은 결국에는 다시금 몽골의 스텝지대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몽골 제국 그리고 인류사를 장식했던 강력한 기마 유목민들은 유라시아의 스텝이라는 땅에서 이제 말을 키우고 기마 무술을 익히면서 무적의 전사들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성기 때에는
거대한 제국, 심지어는 세계 제국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은 스테피란 땅은 이 기마 유목민들이 거대한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피정복민들을 유목민 문화에 동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인구 부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마 유목민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수성의 기병 전사들은 만들 수 있었지만은 거대한 땅을 오랫동안 다스리고 그 넓은 땅을 동화시킬 수 있는 인구의 힘은 얻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유라시아 스텝이 갖고 있는 인구지리적인 특성은 기마 유목민 제국에게는 양날의 칼처럼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